안녕하세요, 수저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요, 확률과 통계 공부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확률과 통계 많이들 어려우시죠, 여러분? 자, 세 단원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이 두 단어를 묶어서, 그리고 통계 따로, 이렇게 두 가지 섹션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과 통계는요, 수원, 수투, 미적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일단 1, 2단원, 즉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이 단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개념 공부를 할 때요, 중복조합이 왜 3H2가 조합으로 바꿨을 때 4H이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그런 유도 과정도 솔직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이러한 공식의 도출 과정보다도 사실은 어떤 문제에 중복조합을 써야 되는지 이런 이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 공부할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이런 거 등등 나올 때요, 걔네들을 자체가 어떤 기호를 쓴다 라는 걸 떠나서 그걸 플러스 단 기본이고요, 어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서 설계를 한다 까지 여러분들이 다 통째로 암기를 하셔야 그게 개념 공부가 된 겁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사이사이에 넣는다, 마지막에 이웃한다 이러면 한 덩어리를 묶어서 생각한다, 최단거리 푼다 그러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 등등, 이 문제 유형을 딱 보자마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지, 이거는 중복조합 써서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뜩 하면서 설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그건 개념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부가 덜 됐으면은 유형집 있잖아요, 1번 유형, 2번 유형, 유형별로 나눠져 있는 그 유형서들을 먼저 여러분들이 완전 정복하셔야 돼요. B레벨 같은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할 때 또 중요할 거는, 여러분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해 없이 이걸 왜 중복조합 쓰는지, 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쓰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 그러면 4점짜리는 풀 수가 없어요. 3점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걸 써서 푸는지에 대한 이해는 시간을 투자해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봤을 때 이거는 뭘 써야겠다 라는 설계법 어느 정도 감이 잡히고 보여진다면 이때까지는 기본 개념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발전 단계의 문제들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확률과 통계는 특히 1, 2단원은요, 1단원, 2단원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가장 나중에 봐야 되는 게 중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 미적에 비해서 확률과 통계가 가장 해설지를 나중에 봐야 되는 과목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확률과 통계 문제를 딱 봐요. 이런 경우를 구해라, 이런 확률을 구해라.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부딪혀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노가다를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모르겠다 하고 바로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또 나오면은 또 몰라요. 이건 진짜 팩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딪혀가지고, 왜냐면 수원, 수투 같은 거는 딱 봐서 모르겠으면은 모르겠는 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확률과 통계는 약간 국어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직접 써본다거나 시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답이 막히더라도 그때까지는 해보라는 거죠. 부딪혀봐라. 그리고 나서 해설지를 맨 마지막에 보자. 자, 내가 뭔가 열심히 막 풀어가지고 답이 나왔어요. 근데 해설지를 꼭 봐요. 꼭 봐서 내가 푼 방식하고 똑같이 했나? 확인을 하죠. 그리고 특히 내가 너무 오래 걸려서 풀었어요. 그럼 답이 맞아. 해설지를 봤더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방식대로 돌아가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오래 걸렸는데, 해설지는 뭔가 되게 산뜻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방법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방법을 내 것으로, 내 무기로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해놓고 오늘 다시 이 문제를 이 방법대로 스스로 푸는 것을 하셔라.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효율적인 방법을 내 걸로 만들자, 이거고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 풀어가 답이 냈어. 찜찜해. 냈는데 답과 달라요. 혹은 찜찜하지 않아도 답과 달라. 응? 답과 다르네? 해설지를 딱 봤는데 내가 갔던 전략과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뭔가 푼 거예요. 자,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푼 이 방식은 완전 틀렸나 보다 이러고 내가 풀었던 방식 아예 버려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해설지 이렇게 푸는 거네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서 굉장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풀었던 방식에서
뭐를 중복해서 체크했거나 뭐를 고려하지 않았는지를 내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해설지에 나와 있진 않으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학생 때 이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중복해서 카운트했네, 나도 모르게.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지 나중에 내가 문제가 나와서 이 방법을 택해서 가더라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사람은 놀랍게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방법 했어도 문제 또 나오면 시험지에 가서 보면은 또 난 이 방식대로 풀고 앉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이 방법대로 풀었을 때 뭐가 잘못됐는지, 왜 잘못됐는지를 반드시 알고 가야 그 다음 시험장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왜 그런지 알아냈어. 오케이. 그러면 된 거고요. 새로운 방식 내 걸로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다시 푸는 것도 그날 오답 반드시 풀어주세요. 자, 확률과 통계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해준다면 4점짜리도 어느 순간은 자신있게 풀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 말 믿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 통계죠. 통계 섹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통계가 또 1, 2단원은 좀 되는데 통계가 너무 어렵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통계는요 개념 공부 탄탄하게 하잖아요. 1, 2단원에 비해서 4점짜리 문제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원이에요. 안 그렇던데요? 자, 왜 그러냐면,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냐면 개념 공부를 탄탄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탄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1, 2단원에 나오는 거 뭐 어떤 게 있을까? 중복조합, 예를 들어 뭐 4H4가 왜 7C4인지 솔직히 몰라도 고득점 가능합니다. 그냥 그거라는 걸 알고 풀어내면 돼. 중복조합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고 어떤 유형에서 쓰는 거, 요 정도 알아도 상관이 없어요. 공식 유도 과정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 사실은. 그런데 통계는요 개념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국어적인 이해가.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인데 얘가 뭐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모평균을 추정한다. 이게 어떤 상황이지? 어떤 상황에서 뭐를 추정하고 싶은 것을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라는 것을 국어적으로 풀어서 상황에 대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률 변수라는 거, 어떤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의 값이지? 그리고 평균은 어떤 뜻이고 분산은 어떤 뜻이지? 자, 그래서 이 변수가 두 개가 등장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헷갈려.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하나를 국어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x라는 게 뭔 뜻이지 대체? 이 x가 뭐야? 뭐 이런 거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면 x, y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걔네들을 묶어서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b의 n, p가 뭐 평균이 np다. 뭐에 대한 평균인데? 라고 하면은 또 본인이 생각해봐요. 이게 뭐에 대한 평균이지? 어떤 거에 대한 평균이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국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라.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개념 공식만 막 달달달달 외우고 MPQ가 분산이고 MP가 평균이고 이런 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문제 딱 나왔을 때 연결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응용 문제 나왔을 때도 그거를 상황적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뭐를 X로 두고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하자, 이런 설계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문제를 풀 때조차도 기본 문제를 그냥 문제 풀이법을 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문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가 푼 거 맞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를 해보자. 그 정도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4점짜리 문제에 웬만한 거 다 맞힐 수 있어요. 1, 2단원보다 훨씬 쉬워요. 어려운 4점이. 자,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확률과 통계 공부 방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